여러분, 오늘은 정말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 오랜 친구 강민수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83세입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장기를 두고 손주들 이름을 모두 기억했던 분이었죠. 그런데 지난주 그가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 현관문도 찾지 못해 이웃집을 자기 집이라고 우기더니 결국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강민수 씨가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인대학에서 제일 기억력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매일 태극권도 하고 바둑도 두고 손주들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뇌가 그를 배신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89세 현역 의사 박정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제가 68년간의 의학 경험이 있음에도 75세가 되던 해 환자 진료 중에 방금 처방한 약 이름을 3번이나 되물어 환자들의 실망과 걱정이 가득한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안경을 찾으려 온 집안을 뒤지다가 내 머리 위에 안경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가족들은 걱정하며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70명이 넘는 환자의 이름과 병력은 물론 심지어 15년 전에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까지 정확히 기억해냅니다. 젊은 의사들이 박 선생님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하세요? 라고 물을 정도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3년 안에 여러분 중 5명 중 1명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방금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까 먹은 약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손주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가끔 헷갈리시나요?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위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 나이에 뇌를 젊게 만든다고요? 라고 물으십니다. 간혹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운동법, 고가의 영양제가 해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알려드리자면 그런 복잡하고 비싼 방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2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약초나 영양제, 특수운동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5가지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수치료제는 결코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진짜 건강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사로 58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60대부터 빠르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었고 95세가 넘어서도 대학 교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대다수 노인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체념하거나 이제 늦었어라며 포기하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수십 년의 의사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90대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딱 이 5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이건 매일 5분이면 충분한 관리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95세가 되어도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매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신문을 읽으며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58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수십 년간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깨달은 뇌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핵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각 부분마다 구체적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정교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달리 뇌는 사용할수록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느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주름, 백발, 관절통을 나이 들면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8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58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5가지 비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를 100살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다른 어떤 치매약보다, 어떤 건강보조식품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 자연의 치매 예방제입니다. 제 진료실에 78세 김영준 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냉장고를 열어놓고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한 말도 기억을 못해요. 며느리가 매일 같은 질문을 한다고 짜증을 내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이상해졌다며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떨며 제 팔을 부여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손주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주먹을 움켜쥔 손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걷기요? 글쎄요, 집 안에서만 움직이고 밖에는 거의 안 나가요. TV 보는 게 일상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함께 녹슬어 간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뇌의 젊음의 샘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만 해도 해마의 크기가 평균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해마는 뇌의 기억 창고와 같은 곳인데 운동으로 이 창고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는 마치 낡은 창고를 신식 첨단 보관소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강하게 뛰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갈증난 정원에 시원한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운동은 BDNF라는 뇌의 비료라 불리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태어나도록 돕습니다. 결국 운동은 뇌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는 셈입니다. 김영준 님에게 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매일 20분씩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의심했지만 3개월 후에 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박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 냉장고 내용물도 기억하고 손주들 이름도 더 잘 기억해요. 게다가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어요. 그저 매일 걷기만 했을 뿐인데. 그의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마라톤을 뛰라는 게 아닙니다. 첫날에는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주변을 단 5분만 걸어보세요. 그 다음 날은 7분, 그 다음 날은 10분, 한 달 후에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30분 걷기가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5분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지만 지금은 매일 40분씩 걸으며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뇌의 생체 시계를 리셋해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매일 5분씩 늘려가면 한 달 후에는 어느새 30분 걷기가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계단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이 가더라도
아니야, 오늘은 계단으로 가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TV 광고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20년은 젊게 만들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어 천천히 늘리고 어깨를 돌리고 발목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됩니다. 저는 89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집 근처 공원을 30분간 산책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되었고 이제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두 번째 비밀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입에 넣는 모든 음식은 뇌세포를 만드는 직접적인 재료가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53%나 낮다고 합니다. 올바른 식단은 뇌에 고급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고 잘못된 식단은 엔진에 모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과자와 설탕 덩어리 음료수는 뇌의 고속도로에 못을 박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제 진료실에 72세 이명숙 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최근 6개월 동안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리하다가 가습을 켜놓은 것을 잊어버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저 자신이 무서워져요. 저는 그녀의 식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즐겨 드세요?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는 않는 편이고 과자, 라면, 편의점 음식으로 자주 때워요. 요리할 힘이 없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양질의 연료, 즉 좋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위험이 53% 낮았습니다. 반면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을 주로 먹는 노인은 일반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명숙님에게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을 권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도록 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인지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접시에 담도록 권했습니다. 빨간 토마토, 보라색 블루베리, 녹색 시금치, 주황색 당근, 이런 다양한 색깔의 식품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먹도록 했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의 탈수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호두를 먹습니다.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기억력 증진에 탁월하고 호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명숙님에게 이 식단을 권했더니 처음에는 늙은 나이에 뭘 또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실천했습니다. 4개월 후 그녀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요리할 때도 실수가 줄었고 잠도 더 잘 자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달라졌다고 해요. 제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와 식탁에서 뇌에 해로운 음식을 줄이고 뇌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뇌가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세 번째 황금 비밀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의 회복과 재생을 위한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뇌의 대청소 시간이자 기억 저장소의 정리 작업 시간입니다. 미국 수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동안 뇌의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일종의 뇌 세탁소가 가동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것은 청소부에게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는 쌓이고 방은 점점 더러워집니다. 충분한 잠은 치매 물질을 씻어내는 뇌의 자연 세척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을 포기하는 것은 뇌의 청소부를 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76세 장현우 님은 기억력 저하로 고민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특히 오후가 되면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흐트려요. 치매가 시작된 걸까요? 저는 그의 수면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밤에 몇 시간 주무세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요.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그러다 새벽에 겨우 잠들면 5시면 벌떡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노인들보다 치매 관련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40% 더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치매의 주범입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그날 배운 정보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중요한 파일을 임시 저장소에서 하드 드라이브로 옮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장현우님에게 다음과 같은 수면 개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등 취침 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침실은 18도에서 20도의 시원한 온도와 완전한 어둠을 유지하고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이 든 음료와 전자기기를 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적어도 30분 동안 햇빛을 쬐어 생체 시계를 조절하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가벼운 책을 읽습니다. 이런 습관이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후 장현우 님은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거의 매일 7시간씩 잘 자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고 밤에 휴대폰을 멀리 두니 차츰 좋아졌어요. 이제는 오후에도 머리가 맑고 사람 이름도 훨씬 잘 기억납니다. 단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아마 일주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으로 100세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네 번째 핵심 비밀은 뇌 운동입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근육과 같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주지 않으면 마치 쓰지 않는 정원처럼 잡초가 자라고 황폐해집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정신적 젊음의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81세 박영성님은 은퇴 후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다가 최근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익숙한 길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내가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번 주에는 50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날 잊어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할아버지와 놀기를 꺼려해요.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머리 쓰는 일을 자주 하시나요?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TV 보고 가끔 신문 읽는 정도죠. 은퇴 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뇌는 마치 운동하는 근육처럼 계속 자극을 줘야 발달합니다. 뇌를 자극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신경 연결이 약해지고 결국 기능이 저하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노인은 퍼즐이나 책을 즐기는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를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부품이 녹슬듯이 우리의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는 것과 같습니다.
박영성님에게 다양한 뇌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스도쿠, 십자말 퍼즐, 바둑, 장기 등은 논리적 사고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일상 활동을 해보는 것, 익숙한 길 대신 새로운 경로로 다니는 것, 그리고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손주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손주들이 의외로 흥미를 보이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뇌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낱말 퍼즐을 풀고 일주일에 2번은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둡니다. 이런 활동이 제 뇌를 89세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3개월 후 박영성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박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손주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려고 제가 먼저 공부를 시작했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물건 둔 곳도 잘 기억하고 아내와의 대화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심지어 예전에 잊어버렸던 30년 전 추억도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뇌는 계속 도전하고 자극을 받을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TV 리모컨 대신 퍼즐이나 책을 들어보세요. 어깨너머로 들려오는 TV 소리가 유혹하더라도 오늘은 뇌를 위한 특별한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첫 퍼즐을 10분만 푸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의 뇌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15분이라도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당신의 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기의 5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고립은 뇌의 천적이며 대화와 소통은 뇌의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치매를 막는 보호막이자 뇌를 활성화하는 자연의 스파클링 워터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84세 김순자님은 남편을 잃은 후 우울증과 함께 급격한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왜 보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집에 혼자 있으니 말할 사람도 없고 이제 저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할 때인가 봐요.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일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루에 누구와 얼마나 대화하세요? 거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계산원과 몇 마디 정도. 자녀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고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받고 활성화됩니다. 혼자 있으면 뇌는 점점 위축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무려 64%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이는 마치 식물이 햇빛과 물 없이는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사회적 교류 없이는 활력을 잃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뇌는 언어를 처리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해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종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김순자님에게 지역 노인복지관의 합창단 활동을 권했습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고 합창은 사회적 교류까지 더해져 뇌 건강에 탁월한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내 목소리도 안 좋은데 무슨 노래야? 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저는 89세인 지금도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납니다. 때로는 차 한잔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이런 만남이 제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5개월 후 김순자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창단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는 가족 같아요. 처음엔 가사를 외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요즘은 공연 준비로 가사를 많이 외워서 기억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손주 생일에 필요한 것을 모두 혼자 준비했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더 하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는 뇌 건강의 보물창고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뇌를 위한 5가지 핵심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루에 5분씩 일주일에 한두 개씩 시작해 보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하루를 여는 첫날이니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15분간 걸어보세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뇌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화요일이 되면 식탁에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몇 알을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보약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신문의 낱말 퍼즐을 풀거나 유튜브에서 새로운 취미 영상을 한 편 보면서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세요. 목요일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대화 속에서 웃음과 추억을 나누는 것이 뇌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금요일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고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영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일마다 한 가지씩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영역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의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58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6세 장미옥 할머니는 5가지 비밀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94세 김상철 할아버지도 이 방법들로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크게 개선하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89세의 현역 의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5가지 습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제가 의대에서 가르쳤던 제자들도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89세에 여전히 하루 7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의대에서 강의도 하며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돌아다닐 수 있는 체력과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 없이 건강하게 걷는 비결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박정훈 박사가 응원합니다.